설 전문가가 오자 반가운 건지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격한 짖음으로 맞이해주는 녀석. 버선발로 마중까지 나와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아이 이뻐라. 들어. 이렇게 반겨줘. 반겨주는 거 맞나요? 좋으면서 싫어? 아니야. 좋을 때 이렇게 도나요? 네. 지금 반기는 아우 귀에서 피날 것 같아요. 넌 반기는 목소리니? 녀석 목청이 보통이 아니죠. 설 전문가가 제대로 인사를 건네자 반기네요. 반기는 거죠. 네. 근데 목소리가 싫어하는. 싫어하면은 바로 발바닥부터 무는데 안녕 조이. 이 녀석 설 전문가가 마음에 드나 본데요. 냄새 다 맡아. 그냥 오늘 엄청 착한데요? 그래요? 네. 제가 들어와도 네. 다른 강아지들보다 오히려 빨리 좀 친해지고 별로 둘 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너무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 조이? 그럼 저희 한번 앉아서 네. 말씀 나눠볼까요? 네. 아, 설쌤 이래봬도 문제 많은 녀석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한번 아, 말씀해 주세요. 조이 같은 경우는 친구가 키우다가 거의 이제 못 키우는 상황이 와서 왜, 어떤 상황이었어요? 둘이 원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살면서 키우다가 헤어지면서 이제 못 키우겠다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친구 만나세요? 그 친구도 만나요. 아, 그래요? 욕을 못 하겠네. 정말 안 좋은 행동이죠? 네. 호이프 들여서 되게 티컵 정도 되게 작은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데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둘이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안 되니까 데리고 갈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한 달 정도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정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 보내고 저희가 키우기로 했고. 안 좋은 상황에 빠질 뻔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고 조화롭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온 게 아니고 커서 성견이 네. 돼서 왔기 때문에 사회화 교육이나 이런 건 조금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조이 같은 경우는 뭐가 없이 그냥 갑자기 막 공격적이고 이러니까. 네. 정확히 어떤 문제점 보이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조이의 가장 큰 문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면 보호자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곤 했죠. 되게 짧은 폭으로 이렇게 흔들리죠. 이거 되게 긴장한 상태예요. 조이가 물건을 지키고 있을 때 보호자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대고 심지어 짖기까지 했는데요. 저 표현은 진짜 이제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물 거야라는 표현. 이렇게 할 때 이게요? 그렇죠. 조이가 까만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딱 보면 눈에 흰자가 보이는 적이 별로 없어요. 저런 눈이 보일 때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강아지들이 저런 눈을 보인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하는 행동을 막으면 난 널 물 거야. 나한테 가까이 오면 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로 와, 조이. 나가자. 조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산책부터 장난감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요. 보호자님들이 한 행동 중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얘한테 뭔가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안전하게 조이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조이의 화만 돋구는 행동들만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더 나빠지죠. 더 흥분하고 더 싫고 더 표현하고. 리모컨과 카메라 가방에 이어 슬리퍼로 녀석과 실랑이를 하던 보호자들이 신경 안 써. 닦아. 최후의 수단으로 잠시 방문을 닫아버리기도 했는데요. 계속 저러고 있어서. 조이, 일로 와. 그렇지.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나마 잘하신 행동이죠. 무시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강아지들을 좀 혼내는 방법 중에 타임아웃이라고 하죠. 생각의 방 교육이 있어요. 강아지들을
원래 익숙한 공간에서 보호자와 분리해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분리시켜 놓는 거. 이런 것들도 강아지들한테는 꽤 큰 체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오히려 통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의 방은 절대로 무서운 공간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화장실에다가 깜깜하게 놓고 가둬놓고 하는데, 무서운 데서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면 너가 가족들이랑 분리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다면 보호자는 물론 시청자들도 가장 궁금해할 부분, 물건에 집착하는 조이의 행동, 원인이 뭔가요? 지금까지 봤을 때 조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관종, 관심 받아요. 관심 받으려. 인싸.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뭐가요? 분명히 내가 저걸 훔쳐갔더니 보호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요. 근데 오지 말래. 무슨 다중이도 아니고. 그럼 관심 끌기 위한 행동으로는 볼 수 없어요. 관심 끌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일부러 그래서 관심 주지 마. 그냥 무시해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무시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키우고 했을 때부터 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은 많이 집착이 없었어요. 아니 왜 알고 계시 다 근데 대충의 뇌염 답을. 때문에 껌을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또. 대충의 답을 벌써 알고 계세요. 호기심도 많고요. 씹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걸 안 주고 계시고. 집에서 놀이는 얼마나 하세요? 시간 같은 건 정해져 거의 안고 있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놀거나. 안고 있는 게 얘 입장에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앉는 걸 좋아하는 애가 아닐 것 같은데? 노는 거 좋아하고 씹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요. 내 장난감을. 아, 물건 집착하는 게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혼자 놀고 싶은데 막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내가 장난감을 찾는 거예요. 혼자 있을 상황은 거의 없었는데도 대부분의 시간을 심심하게 보냈던 조이.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도 놀이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보호자가 조이를 데리고 놀아주긴 했습니다. 설쌤, 이렇게 놀아주는 거 괜찮나요? 아무래도 표정을 보니 안 괜찮은 게 확실하네요. 절대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 강아지들 왜 미용할 때 조금 위에서요? 애들이 약간 높은 곳에 있으면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들 고소공포증도 좀씩 다 있어요, 강아지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람 애기들을 막 하늘로 이렇게 던져서 비행기 태운 듯이 하면 애들이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으니까 반려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디랭귀지를 유심히 보면 좋아하는 표현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아주 얼어서 싫다는 표현 자체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면이나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 입장의 이런 놀이가 아닌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즈워크 놀이가 있고, 공놀이 또는 칭찬을 통한 기본 교육을 통해서 놀이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이처럼 물건을 지키는 아이들은 오히려 터그놀이 같은 걸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놀이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 아셨죠? 앞으로 실내에서는 조이랑 이렇게 놀아주시는 겁니다. 약속! 우리 조이 산책을 할 때도 문제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 안 봐도 뻔한데 이제 어떻게 할지. 천천히. 밖에 나오자마자 초흥분 상태, 차분히 걷는 모습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조이야, 걸어. 천천히 걸어. 그런데 평소 산책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산책은 평일엔 거의 조이 같은 경우는 평일에 거의 못하고 주말에만 하는 편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저희는 출근하거나 이러면 엄마는 구름이만 감당하니까 구름이는 거의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얘는 감당을 못한다고 엄마가 안 데리고. 이거를 계속 산책을 안 하다가 보면 더 심해질 거예요. 나가서 너무 좋으니까 흥분도가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빵빵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얘 아기 때 부엌에 묶여 있었다면서요. 그분 산책 시켜주셨을까요? 아예 안 시켰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도 가끔 나간다라고 하면 한 번 나갔을 때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얘는 좋건 싫건 그냥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일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하루에 30분을 권장해요. 근데 조이는 일반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켜줘야지 많은 행동이 좋아질 수 있는 아이예요. 산책 중 또 다른 문제. 반려견을 만나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달려들며 위협하는 것도 큰 걱정거리였는데요. 다른 강아지를 보면 막 쫓아가서 나는 제가 누군지 알아야겠는데 다른 아이는 내가 누군지 알려고 냄새 맡는 게 싫어요. 아, 그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되게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의 정석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조이가 뭔가 입마개나 그런 특수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조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인사하자 하고 다가와요. 근데 조이가 왕해요. 그러면 조이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조이를 또 세게 물면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강아지들한테 되게 안 좋은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어요. 어머님과 산책할 때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아유, 죄송해요.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심하게 흥분해 물어버릴 듯 달려들곤 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흥분이 심한데요? 왜 그래? 두 분이 할 때보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쟤를 자꾸 못 뛰니까 같이 못 뛰니까 더 그래요. 약간 진짜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저거보다 더 심한 적도 있었어서 저보다 더 심한 적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점프를 하는 거예요. 산책에서는 진짜 최악이에요. 제가 본 아이들 중에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최악이에요. 산책도 이제 보호자랑 강아지가 같이 행복해야지 더 자주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면 가뜩이나 뭐 일하고 들어와서 그렇죠. 힘든데 나가기 싫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안 나가면 더 심. 네,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거 고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집 안에서는 물건에 집착하고 집 밖에서는 사람도 개도 다 싫다는 녀석. 조이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집에서나 안에서나 문제가 많긴 하네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집에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다르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보시면서 저 뭐야 저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그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거 찍어서 자기가 보잖아요. 내가 잘했어?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부터 차근차근히 고쳐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구체적인 솔루션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대망의 첫 번째 솔루션. 빠밤. 마법의 양탄자, 아니면 매직 매트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매트를 되게 좋아하게 하는 교육을 해볼 거예요. 깔고 요 위에다가 노즈워크 하듯이 간식을 조그맣게 이거보다 더 조그맣게 잘라서 막 뿌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이가 밖으로 나가면 이 매트를 회수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조이. 먼저 매트를 편 다음 위에 간식을 뿌려 자연스럽게 매트 위에 올라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수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 피면. 이걸 딱 피면은 조이가 어떻게 할까요? 간식 먹는다. 오죠. 요 위로 저절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또 훔쳐갔을 때 이걸 펴주면 이게 더 재밌으면 여기로 와요. 그때 회수하시면 돼요. 매트 교육 활용법 아시겠죠? 그래서 냄새 맡죠. 매트를 펴자마자 올라와 간식을 먹는 조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매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도 한번 바꿔볼게요. 조이, 매트. 매트를 특정 장소와 연관시키지 않도록 위치를 바꿔가며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 녀석 매트를 회수하니 아쉬워하는 것 같네요. 조이, 매트. 이럴 수가. 이번엔 간식이 없는데도 스스로 매트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야, 이 녀석 매트 위에 앉기까지 합니다. 옳지.
심지어 매트 위에서 기다리기까지. 옳지. 야, 조이야, 너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짝짝짝. 이번엔 보호자님 차례입니다. 조이 매트. 네. 설 전문가에게 배운 대로 해보는데요. 그리고 하나 밖에 던지고 회수. 그리고 위치를 바꿔주는 게 더 좋아요. 다른 위치. 네. 조이 매트. 위치를 바꿔도 보호자와 매트에 집중하며 잘 따라오는 녀석. 이렇게 또 밖에 던지고. 조이야, 매트에 올라오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지? 그렇죠. 이 정도면 실전 교육도 해볼 만한데요. 어느새 매트만 바라보고 졸졸 따라오는 녀석. 매트 교육 완벽 마스터한 것 같죠? 잠시 후 휴식 시간. 어라? 조이가 간식이 없는 매트 위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매트는 좋아하네. 매트는 좋아하네. 조이야, 그렇게 좋니? 녀석, 매트와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실전 교육으로 이어가 볼까요? 때마침 거실 슬리퍼를 지키고 있는 조이. 뺏으려고 하자 역시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좀 이거랑 먼데 가서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겠죠. 조이 매트 더 깔아주세요. 조이 매트. 매트를 깔고 간식 투척. 과연 성공할까요? 그렇죠. 집착하던 슬리퍼를 두고 매트로는 조이. 이 슬리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 잡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던 조이의 집착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런 슬리퍼를 놔두고 바로 매트로 가는 녀석. 조이가 매트 위 간식을 먹는 동안 보호자가 슬리퍼 앞으로 다가가 봅니다. 볼 때 회수 한번 해볼게요. 조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지금. 그렇죠. 클릭. 슬리퍼를 줍고 간식으로 보상. 오케이. 그리고 회수하고. 보호자님, 어때요? 매트 교육 참 쉽죠? 실전 교육 1단계를 통과했으니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이번엔 진정한 끝판왕, 조이의 최애템인 리모컨 등장. 두둥. 리모컨을 놔두자 바로 집착 본능 나오는 조이. 행여나 뺏길까 바로 입에 물어버리는데요.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네. 조이 조이 패드. 매트. 매트. 근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가장 심하게 집착했던 리모컨을 보호자 매트에 올려두는 조이. 이때는 던지면 돼요. 리모컨을 놔두고 몸으로 맞고. 보호자가 던진 간식에 집중합니다. 물건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간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야, 이게 웬일인가요? 잘하셨어요. 기세를 몰아 한 번 더 도전! 조이 매트. 매트를 펴자마자 물고 있던 리모컨을 바로 보호자 앞에 내려놓는 조이. 그렇죠. 간식을 던지고 리모컨을 회수하니 녀석이 울렁댈 일도 없네요. 조이야, 앞으로 이렇게만 잘하자, 어? 조이처럼 물건에 집착하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들을 위한 좀 더 즉각적인 대처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수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이거는 진짜 딴 교육들을 하시고 위급 상황에서 물리지 않게 회수하는 방법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준비 끝! 배드민턴 라켓을 활용한 블로킹 방법을 배워볼까요? 리모컨을 놔두자 역시나 바로 물고 가는 녀석. 다 막아주세요. 거기 못 가게. 아마 소파 열어주시면 소파로 올라갈 거예요. 정말 소파 위에 올라가 리모컨 지킬 자세를 취하는데요. 보호자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안전하게 물건을 회수하는 방법은? 지금 한번 이제 그러면 배드민턴채로 한번. 두둥,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사라진 리모컨 때문에 녀석 어리둥절하죠? 배드민턴 라켓으로 집착하는 물건과 조이 사이의 빈틈을 공략하는 건데요. 물건을 입에 물고 있을 때는 일단 기다려주고요. 가지고 올라가? 소파를 피해 운동기구 위에 자리 잡은 녀석.
리모컨을 입에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라켓으로 가로막고 회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반려견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이 방법은 비상시에만. 아셨죠? 보통은 판이나 이런 게 있는데 판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집에 배드민턴 채 같은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회수할 때 보호자들이 안 물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보호자님이 직접 해볼 타임. 이렇게 물건을 입에 물고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내려놓는 순간 라켓으로 가로막는 게 포인트. 반복하다 보면 리모컨을 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겠죠? 이번엔 둘째 누나가 해보는데요. 그렇죠. 이제 더 그냥 쉽게 뺏겨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동안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제대로 표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뭐 그렇죠. 뺏으려고 소리 지르면 더 흥분만 하죠. 더 흥분하면 그 뒤에 얘기한 건 더 안 들리고. 배드민턴 채를 이용한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주교육, 근본적으로 뭔가 물건을 지키지 않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또 물건을 지켰을 때 이걸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물리지 않고 그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물건만 배드민턴 채로 가리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쓰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절대로 회초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터치한다거나 막 흔들어서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깔끔한 행동으로 물건만 가리고 회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산책만 나갔다 하면 이성을 잃고 개는 물론 사람에게까지 공격성을 보였던 조이. 주변에 민폐 끼치는 조이의 문제 행동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죄송해요. 산책하러 나가기 전 설 전문가가 조이에게 씌우는 이것. 바로 머리 리드 줄인데요. 살짝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은 거죠? 조이는 건 아니죠. 조이지 않아요. 네, 입 다 열려요. 간식하면은 지금 물 마시고 간식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입마개는 오히려 그게 안 되는데 조이, 자. 간식을 주자 줄을 하고도 잘 먹는 조이. 초크 체인 같은 경우는 고통을 주죠. 이건 고통을 절대 주지 않아요. 머리 리드 줄은 얼굴을 컨트롤하는 줄인데요.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앞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경우 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보호자의 리더십을 올려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이 리드줄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통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체벌을 통한 교육이 되는데 너무 등치가 크고 힘이 센데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강아지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뭔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강아지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리드줄 같은 경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평생 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이 잘 되면 조금 더 편한 일반 하네스 또는 목줄로 바꿔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싫어해도 무조건 제 페이스대로 갈 거예요. 무조건 제 페이스대로 갈 거예요. 절대로 안 따라갈 거예요, 우선. 너무 흥분도가 강한 아이라서. 아직은 머리 리드 줄이 어색한 것 같죠? 별다른 교육 우선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보호자 페이스대로 어쩔 수 없이 쫓아다녀야 된다는 걸 우선은 인식하고 나서 조이가 보호자의 페이스에 맞춰 걸을 수 있으려면 줄을 끌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머리 리드 줄에 적응하며 차분히 걷는 법을 알려주려면 보호자들도 녀석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죠? 평소 산책할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네요. 너무 말없이 걷나 우리? 제가 자꾸 얘 바디랭귀지만 보고 다니느라 어떤 면을 불편해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꾸 제가 지금 조이만 보고 있거든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조이 앉아. 그렇지. 가자. 말 잘 들으면 한 발자국, 5발자국씩 갈 거예요. 둘, 셋, 넷. 조이 앉아. 그렇지.
앉는 걸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앞으로 간식. 가는 거예요. 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간식 어차피 안 먹잖아요, 줘봤자. 얘가 하고 싶은 건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 들은 거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 가는 걸로 해줄게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다른 개들 등장. 이런 경우 늘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다른 강아지 만나면 무조건 그냥 지나쳐 주시고요. 네. 리트리버 애기인데 조이가 가서 또 막 공격하고 그러면 쟤네들은 소형견만 보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안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조이가 제대로 산책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자극이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주고 차분히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잡아보세요. 다음은 보호자가 직접 줄을 잡아보는데요. 왼손에다 끼세요. 왼손에다 줄을 잡으세요.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하면서 다닐 거예요. 보호자가 줄을 잡고 걷자 녀석 다시 흥분한 듯 불안하던 찰나 자, 갑자기 짖어대기 시작하는 조이. 이럴 때 계속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가셔야 돼요. 네. 아,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쵸. 보게 해주면 안 돼요. 짖고 이럴 때는 무조건 그것보다 멀리 벗어나셔야 돼요. 조이처럼 흥분도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난 땡기기만 했어요, 여태. 조이가 산책 중 이유 없이 흥분하거나 짜증낼 때에는 걷는 걸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줍니다. 네, 앉아서 조금만 흥분 가라앉히고. 흥분 가라앉히면 너무 땡기고 있지 말고 좀만 풀어주세요. 산책 시 흥분도가 높은 조이를 위해 40분가량의 긴 산책 솔루션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그때 그렇죠. 지나가던 반려견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은 녀석. 조이야, 너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 정도 흥분도가 나와야 돼요. 이 정도 흥분도가. 지금 이 정도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지금 저런 아이들보다 훨씬 높죠?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만 밖에 나와서 산책할 수 있죠.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조이의 산책. 교육 후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줄을 끌기는커녕 소리도 안 지르는 조이. 정말 일치월장입니다. 주인지 제법 해. 제법 우리 딸에 맞춰서 걷는 게 보여. 발 맞춰 걸으니 보호자님들도 기분 좋으시죠? 뒤에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 산책 잘했어요. 근데 이게 다음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내일 다시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또 오늘처럼 30분, 40분 산책을 해서 이 흥분도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하다 보면 처음에 나와도 딱 이 정도의 흥분도로 크게 무리 없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이와 함께할 행복한 산책. 한 달 뒤가 더 기대되네요. 어떠셨어요? 오늘 교육을 한번 해보니까. 그냥 진짜 왜 세상에 나쁜 게 없다는 줄 알겠어요. 아까 영상 볼 때부터 내가 저랬어.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산책할 때 특히 큰 누나님이 산책은 정말 잘 가르치실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오늘이 시작이니까 꾸준히 하셔서 다음에 정말 좋은 모습 꼭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면 할수록 그냥 진짜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행동에서부터가 뭔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조이가 저렇게 된 것 같아서 조이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습관화해서 조이를 착한 개로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조이가 집안의 사고뭉치가 아닌 착한 반려견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오늘 배운 대로 꾸준히 노력하시는 겁니다. 조이야 건강하게 잘 살자. 사랑해. 조이네 가족 앞으로도 쭉 파이팅!